반갑습니다. 하청학교 강의자 선생님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담낭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조금 많은데 일단 볼브레드를 보기 위해서는 볼브레드 아나토미와 스캔 방법, 지금도 스캔 찾는 방법, 담낭 종발할 때 관찰해야 하는 것, 담낭을 스캔할 때 아티팩트 등을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아나토미는 리버의 보스 로브 사이에 있고 뒤 포사 디카브에 있고 그 다음에 디비 포사에 위치하고 타원형의 서양의 모양입니다. 톤두스, 바디, 인부들을 내고로 되겠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스틱 덕트는 실제로는 좀 앉아 좀 힘든데 스파이럴 밸브 등을 관찰할 수가 있고 사이즈와 시크니스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봤을 때 이제 길이는 주로 7에서 10cm, 집중은 3에서 5cm 정도 되고 두께가 이제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두께가 이제 2에서 3cm, 3mm 정도 된다는 거. 요 이상 되면 약간 두꺼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벽의 구성을 보면은 뭐 점막층, 근층, 근육 주위의 결합 주위층, 장막층으로 되어 있고 주로 이제 점막 근판과 점막한데 점막 이렇게 있거든요. 점막 하층이 이제 주로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비検査 같은 경우는 빠르게 이제 메타스타시가 발생되는 원인이 되어 있고 뮤코자, 머스, 그다음에 티슈, 그다음 시로자로 되어 있고 뮤코자, 머스, 페리 커넥티브 머스큘라 트랙트 티슈가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초음파는 이제 공복이 6에서 8시간 정도 해야 되고 담낭 수출을 유발할 수 있는 커피나 니코틴을 피해야겠습니다. 환자 오른손 머리 위에 두면 좋고 숨을 최대한 들이마시면 도움이 되고 담낭이 늘거라고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3.5에서 5메가헤르츠의 그룹을 사용하고 스파인 포지션, 필요에 따라서는 랩트 라테랄 디큐비티스 포지션을 하면 굉장히 관찰하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헤파티트 베인이 관찰되고 거기서 그룹을 약간 들게 되면 포탈빈이 나타나고 포탈빈에서 메인 인터로바 피셔가 따라가다 보면 그 지비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루틴 스캐닝은 여기에는 이게 서브코스탈 쪽으로 3개 그리고 인터코스탈을 이제 판단하는 것을 잘 아실 거고 두 가지 이상의 스캔법을 롱지튜디나 트랜스버스 스캔을 이제 두 가지 이상을 사용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트 이제 서브코스탈 스캔의 특징은 경부에서 저부까지 전체를 관찰 가능하나 경부에서 경부 관찰이 조금 미흡한 그런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은 주로 이렇게 7번째 인터코스탈 스페이스에서 관찰하면 되고 강경 배신의 위축이나 비만 환자에서 단단히 관찰할 수 있고 소아가스의 기회도 있느냐 적게 받게 되겠습니다. 또한 이 경부 이제 관찰이 이제 용이하다는 것이 인터코스탈 스캔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라이트 롱지튜디널 스캔은 담낭 전체 비율을 용이하게 관찰할 수 있고 당축상으로 경부에서 저부까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트랜스버스 스캔도 담낭 전체를 단축상으로 관찰하고 담낭 내부에서 주위에 빠짐없이 이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지비 질환에 대해서 약간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비 스토는 초파스는 담낭에 스트롱 에코가 있고 포스 어쿠스틱 섀도우가 있다는 잘 알고 트리베라에 따라서 이동할 수도 있고 담낭 경부나 담낭관에 위치한 남성은 찾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담낭병에 인접한 장내 가스, 접힌 담낭벽이 감속으로 인질 수가 있고 환자의 체위를 바뀌어 있거나 일정 시간에 재검사를 필요가 있습니다. 분류는 1형, 2형, 3형 이렇게 세 가지로 타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한 가지 그 담낭 스톤 뿐만 아니라 캘큘러스 콜레스타이트가 동반되는 경우 집이 이제 스톤이 관찰되고 집이 월시근이 관찰되는 그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주로 스톤이나 시스트도 옵스트럭션에서 생길 수 있고 그 템포라리 인펙션이 되는 경우에는 리아리 콜린 이때는 통증이 별로 없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이데마, 서브리코달 헤모리지, 바이럴 인펙션, 이스케미아 생겨서 네크로시, 코퍼레이션 될 수가 있고 피버, 라이트 오브 콜러스 페인과 텐더니스, 그 다음에 가드닝, 머스, 머피살이 생깁니다. 미리치 신드롬 하면은 존디스를 동반할 수 있는 그런 사기가 되고 비교적 수술이 좀 어려운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소로제닉, 살파인에 보면 볼선이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당연히 펠큐스 콜라이드 볼선이 있고 기골 시크니 아까 전에 2에서 3mm 정도가 정상이 되기 때문에 4mm 소노제닉 모비사인이 있고 디스텐디드 GB가 다이아메터가 5cm 이상 정도 그 다음 페리콜레스틱 블루드 콜레이션이 있는 경우에
어큐 콜레시스타이티스 진단되고 수술한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에이큐알큐로서 이제 콜레시스타이티스 생길 수가 있는데 돌 없이 이제 시토티에 옵스트럭션 생기고 이럴 때 바이리 컨센트레이션이나 스테이시 생겨서 주로 이제 이런 특정 질환이 있는 환자에서 일반 환자에서 생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올드 에이지, 클리니컬 일리스, 번, 트라우마, 롱텀의 트리피엔의 경우, EM, 이뮤노스프레션이라는 경우가 생기고 캘큐러스 콜레시스타이티스보다 더 풀미넌트 코스를 가게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돌은 없지만 지금 지비적 주위에 염증은 관찰되는 그런 속에는 뭐 지비올 시크닝이 관찰되는 그런 속에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텐덴스라는 이런 걸 상실이 되겠습니다.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는 심토마틱 지비스톤이 있으면서 트랜지언트한 옷을 생기고 그래서 로 그레이드의 인플라메이션이 계속 파이브레션을 이루어서 계속 있는 그런 속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 스틱과 월드 볼브레더가 생길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하이퍼에코익 지비 같은 지비월이 생길 수도 있고 지비의 컨트랙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이런 속이 생기고 먼저 돌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하이퍼에코익한 지비월이 이제 관찰되는 그런 속이 되게 됩니다. 한 가지 또 특징인 것은 잔소 그래놀마토시스 콜레시스타이티스라는 걸 알아야겠습니다. 이번에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의 뉴즈랑 베리언트로 일반적인 이제 단낭염보다 리피드 레드나 인플라마토리 셀이 쫙 이렇게 차려져 있기 때문에 마키단 지비월 시크닝이 생기고 때때로 하이포에코익 인트라루미난 노즐을 이제 이런 것들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압세스나 어떤 인플라메이션의 포커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아주 중요한 게 지비 캔서하고 이 자체로서는 DDX는 감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 수술하고 나서 이게 이제 잔소 그루마토스 콜레시스타이티스를 알게 됩니다. 술전에는 두 개의 감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초음파는 지비폴립과 지비스톤을 감별을 할 때 도움이 되고 지비폴립의 특징을 약간 보면 지비폴립은 싱글한 멀티플한 에코제닉 포사이가 있고 주로 골스톤과 약간 참자 구별이 가겠습니다. 어떻게 구별이 가느냐면 그 픽스되어 있고 이제 환자를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도 움직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섀도우가 캐스트를 나타내지 않고 폴립을 이제 관찰해 보면 에코제네시티를 볼 수도 있고 서비스 아키텍처나 그 다음에 그 페디큐리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찾을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주로 이제 폴립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스톤이 되겠습니다. 이런 초음파로서 이제 때려놓고 이제 구별이 어려운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것도 구별해 보려고 한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은 멀티플한 경우가 많고 호모지니어스하고 주로 피니큘레이티드 폴리포이드 경우가 많고 일반인 리버 파렌카인보다는 약간 에코제닉하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에 하이퍼에코익 스팟을 가질 수도 있고 가지지 않을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1cm보다 작게 되겠습니다. 용원상은 약간 후방 고액꽃은 꼬리가 생길 수도 있고 큰 용종 예민히 불빛이와 내부가 저액고가 생길 수도 있고 큰 용종은 내부 에코성 물질이 균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폴립이 이제 아주 흔한 폴립이 되겠습니다. 염증성 폴립은 단낭염 과정에 중 발생한 염증조직의 부수적 돌출로 크기는 5mm 정도, 점막의 과정성이나 인접 점막 주름과 유착이나 픽서적 부유 등을 또 하나는 이제 지휘폴립에서 이제 우리가 항상 좀 유의해야 될 게 아데노가 되겠습니다. 아데노는 호모지니스하고 이건 리버 파렌카인과 거의 이제 아이소이코익 안 이런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스무드 서피스하고 피드큐를 넘는 경우가 많고 그 경우에 따라서 무경성, 유경성 모두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10mm 내외가 이제 흔하고 때로는 조직학적으로 수많은 분지의 파필로마이트가 됩니다. 10mm 넘는 경우는 반드시 이제 수술이 필요하고 무경 경우의 아데노마의 경우에서는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작은 크기에서 이제 악성 보호가 있다는 이런 것들. 또 실제로 이제 GD 아데노마는 사실은 그 빈도가 상당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데노마의 또 하나 어떤 보면 이런 것들은 센트럴 베슬 페니트레이팅 베슬 페니트레이트나 이런 것들도 있는 경우도 있다고 되어 있고 아데노마가 주로는 싱글이 많지만 멀티플도 이제 아데노마가 있는 이런 경우도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데노마이마토시스를 이제 알아야 되겠는데 폰두스에서 주로 이제 있는 뮤코달 프로젝션이 폴리라이프가 10에서 한 20mm 정도 되는 거 있고 또 아니면 지비월 자체가 non-스페시픽한 포칼월 시크닝이나 3mm 이상 정도 되는 경우도 있고 디퓨즈하고 세그멘탈 시크닝이 이제 관찰이 되는 그런 수도 있고 아니 라운드 아네코이포사이가 인트라는 유미랄 다이버티큘라를 만드는 그런 수가 되겠습니다. 이건 정상 지비가 되겠고 이거는 디퓨즈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이건 푼달 아데노마이마토시스, 이게 세그멘탈 아데노마이마토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는 세그멘탈 아데노마이마토시스가 항상 이제 말리노트 포텐셜이 약간 조금 더 높다. 그래서 좀 수술을 이제 고려해야 된다. 실제로 빈도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빈도는 푼달 아데노마이마토시스가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키탄 스피치 아소트 사이너스와 이제 코미테이드라는 것을 용어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 정상 그 골블에 대해서 이 근육층 쪽으로 이렇게 다이버티클처럼 생겨서 노키탄스가 쇼크 사이너스가 생기게 되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사이너스가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런데 염증 세포가 더 침몰한다든지 머슬이 두꺼워져서 이런 빛들이 이제 반사에 의해서 코미테일 아티팩트라는 종파 소견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노키탄스 아쇼크 사이너스 이런 것들이 이제 동공이 이제 이쪽에 월시크능에 이제 사이너스가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겠고 이것은 이제 또 그 경우에 따라서 코미테일 아티팩트가 관찰되면 비교적 아데노마이마토시스의 컴패터블한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나라 지지 상세한데 아까처럼 그런 포칼 타입이 아니라 또 보기는 어려운데 디퓨즈 아데노마이마토시스가 현재로 약간 심되는 그런 상태로 진단을 받고 또 하나는 44세 여자 환자인데 폴쉐린 GB라고 GB가 이렇게 이제 가시피케이션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소견을 관찰되고 있습니다. 가시피케이션이 있고 이렇게 해도 지금 현재도 이렇게 GB가 되겠고 이거는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GB 가시피케이션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엑스레이 찍어보면 여기 GB 가시피케이션이 관찰이 이렇게 되고 있고 CT상에 또 너니스 CT에서 벌써 이제 가시피케이션이 관찰되는 그런 소견이 되어서 이런 것들은 폴쉐린 GB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US를 보면은 이런 것들이 뒤에 가시피케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소견을 관찰됩니다. 또 한 개는 GB 캔서의 종파가 있고 비교적 GB에서 중요한데 GB 캔서는 인트라누미럴 매스가 있고 디퓨즈 뉴럴 시티니 그 다음에 매스가 GB를 리플레이스하는 거 이것들이 이제 1번과 2번에 의해서 이렇게 3번처럼 모일 수도 있고 보이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3번이 가장 이제 커먼한 그런 프레젠테이션이 그래서 이제 매스 리플레이션한 GB는 계산형이라고 하는데 이런 매스가 보여서 어디까지 경계인지도 잘 모르는 이런 어떤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 GB가 못 찾아지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고 사실 60% 가장 흔하고 불규칙한 변형과 비균질 에코를 가진 종괴로 내부에 다양한 정도의 결사가 있고 종괴 내 단서의 동반을 썼어요. 간으로 직접 침륜하거나 담도 침범, 림프절 전이 등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트라루미널 매스 용종형인데 이렇게 용종형으로 하지 않고 고동 분화형이 많고 간낭의 전방이나 근육층에 국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는 예문을 비교적 좋은 걸로 됐고 웰 라운디드라 웰 디파인드 됐고 라운드와 오발 매스하고 브로드 베이스를 감찰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접한 단당벽의 구석의 비율을 동반하기도 하고 센터 플러그에서 종괴 내의 혈류를 검출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매스가 이제 이런 매스가 있고 스톤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스톤과 폴립이 있는 경우, 스톤과 매스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설계 수술을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뮤랄 시크니스, 이런 뮤랄 시크니스가 있으면 이런 경우 비호형, 비호도 좀 찾기도 어렵고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종합발 뮤랄 영상 진단이 좀 어려운 상태가 되고 담낭부의 국서적 혹은 미만성을 불규칙한 결정성 외형을 가진 에코성 비율로 나타나고 종양의 전방에 국한된 경우는 변화와 미미한 진단이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담낭 결석이나 만성 담낭염이 담낭하면 전혀 동반되기 때문에 염증성 병비호와 간별이 비교가 어렵다. 그런 소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바이덕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덕트는 잘 아시겠지만 IHD가 있고 IHD는 포탈 베인과 헤파틱 아테리아가 가장 중요하고 포탈 베인 관계가 HD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 포탈 베인을 찾고 IHD 거꾸로 찾아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지금 찾아보게 되겠습니다. 그 정상에서 초음파로 관찰이 가능하고 고에코의 벽을 가진 반모양 무에코 구조물이고 집경은 주로 이제 2mm 이하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라이트 렉터, 헤파틱 덕트가 그다음에 CHD가 되고 시스틱 덕트 이후에는 CBD가 되고 이 두 개의 CHD와 CBD를 합쳐서 이제 엑스트라 헤파틱 바이덕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덕트는 주로 이제 47mm 정도, 그래서 이제 6mm 이하는 정상이고 6에서 8mm의 경계 확장, 8mm 이상은 확장, 그러니까 8mm 이상은 이제 확장, 아니면 또 10mm 이상 확장, 이런 두 가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8mm 이상이라도 정상을 볼 수 있는 경우는 고령자, 담낭 교체수로 담도 배색에 의한 담도 확장의 교환력인 경우, 그래서 이제 8mm 그리고 이제 10mm 그런 8mm 아니면 10mm, 11mm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수치는 이제 담도라고 EHC가 정도라는 걸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본 바이올 헤파티tis 측정 방법은 주로 요 이제 제누 있는 부위에서 측정을 하게 되고 안쪽 이제 단관을 측정을 해서 단관의 길이도 단관의 이제 두께를 이제 측정을 해야 하겠습니다. 초음파를 볼 때 공복식 검사를 해야 되고 3.5에서 5MHz 정도 수파잉을 할 때가 도움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왼쪽에 라테랄 디쿠비투스 포지션을 위치하는 도움이 되겠습니다. 정상적인 미네 가스가 여기를 많이 가리고 있지만 라테랄 디쿠비투스 이렇게 타면 가스가 이렇게 밀려나기 때문에 단관 조형이 비교적 잘 될 수 있다. 이런 것들 알아야 되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루틴 스캐닝은 아까 전에 그 단낭 스캐닝과 똑같습니다. 네 가지는 똑같고 단지 이제 요 한 가지 더 라이트 안티리어 오블릭 스캐닝 단도가 이렇게 주행을 이쪽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주행에 대한 스캐닝 한 개 더 추가되어 있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가틱 트랜스퍼 스캐너는 이제 여기 지금 보면 이제 그 S2번 가는 포탈 밸에 따라서 포탈 밸류의 안쪽으로 이제 단관을 주행하게 되면 단관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얇고 이러기 때문에 포탈 밸을 잘 관찰하면서 안쪽에 단관을 관찰을 해야 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S3번으로 가는 것은 이제 포탈 밸 안쪽으로 이제 이게 뭐 있는 구조물 그거를 찾아서 S3번으로 가는 다이덕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IT 인터포스, 우리 서브서커스 스캐너에서는 역시 포탈 밸 쪽에 따라서 앞으로 하는 이것들이 단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터코스탈 스캔도 여기를 보면 8번 이제과 나열하게 주행하는 우측 간내 단관을 이 포탈 밸 뒤로 이쪽으로 크로싱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관찰을 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로 이제 단관이 되는 분야는 이쪽 보면 라이트 안티리어 오블리크 스캔인데 안티리어 오블리크 스캔은 이렇게 이제 단관 주행을 따라 보면 프락시멀 EHD를 관찰을 역시 이제 포탈 밸과 나란히 주행하는 근위부 간의 단관을 조행할 수가 있고 이제 거기서 이제 이걸 돌아가야 됩니다. 롱지튜디널 스캔을 하면서는 원위부 간의 단관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한 가지는 에피가시 트랜스퍼 스캔을 관찰하면 저편에 이제 그 두 가지 구조물 중에 밑에가 이제 인트라 판크레아틱 CVD가 된다는 거 요거도 이제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정리를 약간 해보면 이게 이제 단관을 보는 방법인데 주로 이제 이쪽 단관은 5시, 6시, 7시로 프로를 돌리면서 보게 되고 이쪽에서는 스프라 도네나 이쪽으로 관찰하고 6시 정도에서는 이런 쪽 단관 판크레아틱 페이지 들어갈 때는 마지막에 7시 정도 5시, 6시, 7시로 이렇게 단관을 따라서 주행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단관 질환 증명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자 34세고 GB 스톤이 이제 관찰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단관이 이제 관찰되고 단관 내에 이제 스톤이 여기 이제 관찰되고 있습니다. 뭐 다음 스톤까지 정확히 찾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단관이 항상 늘어나 있다는 거 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 피해 검사라는 걸 통해서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고 더 자세히 보면 뭐 스톤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CT 보면 이렇게 돌이 있고 ERCP를 하면 이렇게 돌이 관찰되어서 이제 도로 이제 리무브와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IHD 스톤은 이제 좀 보기가 IHD 스톤은 가장 볼 수가 있는데 돌이 있고 이제 뭐 당연히 포스틱 섀도우가 관찰되고 단관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걸 관찰함으로써 IHD 스톤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파렌칼말 칼시피케이션을 가능 볼 수가 있죠. 파렌칼 칼시피케이션은 뭐 단관과의 그 관계는 별로 관계없이 간내에 이제 칼시피케이션이 되고 또 간혹 또 뉴모빌리아 환자가 ERCP라든가 수술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이런 뭐 단관에 가스가 있고 여기 뒤쪽으로 포스틱 섀도우가 생기고 근교적으로 이제 아까 전에 돌 같은 거에 비해서 좀 더 더티하고 약간 부정형적인 이런 모양을 관찰을 한다는데 또 수술이라는 ERCP 과거력이 있으면 뉴모빌리아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53세 남자 케이스인데 저게 지금 왼쪽 편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상인 것처럼 폴스한 리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은 지금 메스를 포민하고 있는 그런 내용대가 되어 있고 뭐 개인 병원에서 이걸 진단을 잘 해주셔가지고 병원에 보내준 그런 케이스가 되고 보면 폴스 리브 정도로 진단할 수 있고 지금 나이도 좀 거의 뭐 약간의 에피가시티 디스컴포트로 뭐 예민한 증상을 왔는데 개인 병원 진단 잘 해주셨고 저희가 이제 찍어보니까 왼쪽 편에 아직 이제 메스가 한자되고 조형 자체가 그렇게 뭐 아주 뭐 전형적인 그런 조형은 GCC 부합한 그런 조형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바이옵시도 하기 때문에 왼쪽 로브 같은 경우에는 그 간이 바이옵시 노력도 해서 얘는 이제 US로 해가지고 진단을 해보게 됩니다. 진단해서 이제 그 감도한 그 인트라헤파틱 콜란조 캔서로 나오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또 하는 게는 이제 하일라콜란조 캔서가 이제 또 비교적 감도암 중에 하나인데 간의 항류부에 생긴 건 잘 아실 거고 근위부는 총 간단히 친구를 하고 전체 간수의 50% 가장 많은 곳 차지하죠. 조기에 황달 단관염을 처리하기 때문에 발견 당시의 비율이 크게 작을 수가 있고 초음파 속에는 간 내 단관의 확장이 되고 좌우 간관에 이제 불합류가 있고 간문 부위에 병 종류가 있는 관찰이 있어요. 침륜에 가장 흔하고 잘 보이다는 경우가 많아서 단관이 거기서 연결이 안 됐다는 가지고 실제로 메스가 관찰 안 되는 경우도 많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메스가 뭐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 있고 이 케이스는 73세 남자 환자인데 12기 캔서 환자인데 단관이 많이 늘어나 있죠. 이쪽에는 좌우로 늘어나 있고 쓸개도 이렇게 많이 늘어나 있고 단관이 이렇게 여기 EHD가 늘어나 있고 자세히 더 따라가다 보면 메스 자체가 이제 EHD에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CT를 찍어보니까 이것이 이제 그 12D에 메스가 있고 이가 이제 US입니다. US 하니까 12D가 EHB입니다. EHGB고요. GB인데 12D에 이제 이렇게 센츄리 관절 메스가 관찰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하시키고 생각하니까 단관이 끊긴 상태가 되죠. 그래서 이제 한양 수술 열린 상태라서 저희가 스텐트를 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스텐트하고도 또 초음파를 보면 스텐트 자체도 잘 보여서 단관 주행이 뭐 정확하게 관찰되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남자 55세 환자인데 페리암블러 캔서 AUB 캔서 하는데 이제 단관이 왼쪽 단관이 늘어나 있고 쓸개가 많이 늘어나 있고 오른쪽 단관이 늘어나 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췌장에 판크라틱 헤드가 이제 드러나 있으니까 EHD와 판크라틱 헤드가 드러나는 걸 그 월드트 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페리암플라리 이제 캔서가 되고 여기 초음파를 잘 보면 여기 메스가 관찰됩니다. 메스가 관찰되고 그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12D 끝에 이 메스가 관찰돼요. 암플라우 바타 메스가 되고 그래서 CT를 찍어보면 여기 메스가 있죠. 메스가 관찰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US라고 보면 여기 메스가 관찰되고 단관 쪽은 인베이징 증이 열심히 되지 않습니까? 이게 단관이고 위주로 췌관이거든요. 췌관 쪽으로 이렇게 메스가 관찰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경을 했고 암플라우 바타 메스가 있고 단관이 여기가 거의 막혀 있고 B와 B력과 P력 양쪽을 해가지고 지금 플라스틱 스텐트를 넣은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이제 시행하여 PPB를 시행하였고 암플라우 바타 캔서는 최종 진단이 되고 스텐트가 있네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클리니컬 울트라 사운드라고 그 2016년도에 저희가 이제 발표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동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75세 여자 환자고 담낭 결제수로 단관 합장에서 저희한테 의뢰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헤파티시스입니다. 헤파티시스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거 지금 이 스캐너 저희가 이 단관이 상당히 확장이 되어 있고 도플러가 안 되는 상당히 큰 확장이 되어 있고 끝에 있는 메스가 있는 거 제가 계속 했는데 이게 지금 그 인트라 판크라틱 CBD가 되겠고 특별하게 명백한 메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단관 자체는 이게 15mm 정도 되는 한 거였고 실제로 그 끝까지 메스는 없어서 저희가 이제 환자 자체도 단관이 늘어날 때도 중요한 게 LFT 상승이라든가 뭐 튜머마크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거 다 증상이었고 환자도 무증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US까지 이제 시행을 하였고 특별하게 메스하고 포스트 수술을 했기 때문에 간간 확장이고 상당히 이제 수술하고 나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라지 다이아메트로 단관이 늘어나고 한 번만 사진 볼까요? 단관이죠. 끝까지 여기 뭐 명백하면 그렇고 이런 거는 인트라페 판크라틱 CBD가 아까 저게 뭐 정도라고 생각해요. 명백하게 메스는 없고 약간 끊기는 같긴 하지만 이렇게 명백한 메스는 확인되지 않았을 때 그렇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명기 보시겠습니다. 이상. 슬라이드에 보여주신 신동호 선생님과 조기현 선생님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강의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폴리가 뭐 안에 놓은 거
폴립은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하지만 에코가 좀 올라가게 돼 있고 멀티플한 경우가 폴립과 콜레스테롤 폴립 말씀하시죠 하고 아데노마요. 그런 경우가 많고 아데노마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GB 케이스보다 인치는 더 낮은 걸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뭐 어떤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 아닌 경우 말고는 뭐 그런 아데노마는 거의 제가 경험상 거의 없습니다. 조경쌤 제가 좀 이따 추가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다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내용 좀 많고 좀 빠른 것 같은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슬라이드를 제가 미리 보고 하신 부분 좀 빼고 좀 약간 기본적인 건 몇 가지 좀 추가했습니다. GB에서는 아까 이 사진 나왔죠, 그죠? 이 케이스는 이제 CB 시스템 카트에 스톤이 있어가지고 확장이 되거든요. 보통 우리 초파를 보면은 시스템 카트는 안 보이거든요. 이 케이스가 좀 특이한 케이스가 있어서 보여주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시스템 카트 내에는 꼬임을 방지해주는 밸브들이 있습니다. 스파이 밸브들이 있습니다. 사이즈를 잴 때는 이제 물론 길이를 측정하면 되는데 이제 사이즈가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긴 사람도 있고 짧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길이가 길다고 해서 확장이 꼭 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짧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직경이 중요합니다. 길이보다는 길이가 이제 길이로 늘어나는 것보다는 빵빵하게 이제 부어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단축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스크롤 스캔 통해서 단축상을 그래서 보통 한 테크닉하게 한 5cm 넘으면은 이제 GB가 이제 딜라테이션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고 이렇게 단축상으로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요 벽 두께를 이야기했는데 거기서 한 2에서 3mm인데 보통은 측정을 어떻게 하냐니까 보통 뭐 대충 측정해도 됩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그렇지만 보통 확장이 됐는지 좀 의심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안테나 오브렉 스캔이나 그러면은 포스탈 스캔이나 그럼 롱기튜디널 스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관과 접하고 있는 담낭의 앞쪽 벽에서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GB포사 부위에는 이제 팻티슈가 많기 때문에 두껍게 측정될 수, 두껍게 측정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뒤쪽 후벽은 그 가스나 이제 두려는 스토마 가스에 의해서 발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간혹 이렇게 GB가 충분히 확장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흠식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식후에는 이렇게 이제 머슬층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까맣게 보이는 머슬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층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금식을 시켜서 호제닉한 싱글 라인으로 보이게 돼서 이제 검사를 해야 됩니다. 간혹은 저는 대장 내시경을 좀 하는데 프리페레이션을 하고 나서 이제 또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간혹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담당이 GB가 이제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추어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여러 가지 케이스 경우가 있는데 많은 경우는 진짜 뭐 수술을 해서 폴리스피크tom이 해서 진짜 없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제 GB 내를 스톤이나 메스로 가득 채워서 아까 전에 케이스와 같이 이제 GB 캔서나 이런 경우에 이제 담낭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위치에 따라서 잘못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존 할 때 찾는 방법을 이제 물론 잘 보이겠지만 보이지 않을 때 찾는 방법을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탠다드한 경우에는 이제 뭐 포스탈이나 뭐 포스탈이나 다 보입니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비지한 경우에 앞 케이스에서 앞 강의에서 나왔듯이 GB가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오비지한 경우 리버시로시스, 리버 아트로피가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포스탈에서 접근해서는 잘 못 찾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포스탈을 해서 최대한 GB를 관찰하면 되겠고 아주 마른 그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GB가
반 근처에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밑으로 내려오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처져가 있는 GB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GB 폴립입니다. 폴립은 작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조금 높은 에코나 등 에코 정도의 종개로 보이고 담낭벽이 붙어 있고 수동과 달리 후방 운영이 없고 체위 변화에 따라 이동이 없습니다. 콜레스테롤 용종이 우리가 검사해 보면 제일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이런 콜레스테롤은 이제 크기가 작고 반면에 선종 아데노마는 크기가 좀 큽니다. 그리고 악성 계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수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거를 초파에서 구분하기는 이제 모양으로 구분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cm 이상이고 50세가 넘고 단일 병변이고 젖살 타입의 경우에는 앞에도 강의에서 이야기했듯이 사이즈가 작은 경우에는 맑은 옷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맑은 옷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초파로 이제 구분을 하기보다는 사이즈가 좀 중요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은 다른 운영 선생님 강의를 들어보면은 거기서는 사이즈가 큰데도 팔로 가고 있는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젊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생각해서 아데노마가 아니다는 확신이 있으면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사이즈가 중요해요. 사이즈에 따라서 수술할 수 있게 정하고 있습니다. 간혹 이렇게 이제 낮은 에코로 보이는 이런 물질들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는 월티크닉까지 보이기도 하는데 집이 슬러지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포지션을 체인지 해보면 디펜던트 포지션이죠. 슈파인에서는 뒤쪽으로 있고 레프트 라테랄 데프트스에서는 레프트 쪽으로 그리고 반대로 라이트 라테랄 데프트스에서는 라이트 쪽으로 디펜던트 포지션을 움직이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이 이제 천천히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 이렇게 안 변한다고 해서 이제 슬러지가 아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증상이 중요하죠, 그렇죠? R6 베인 그리고 발열, 압통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경우는 이제 콜레시스탈시스 진단을 할 수가 있겠죠. 콜레시스탈시스 스톤이 있고 그리고 GB가 좀 디라테이션돼 있고 그리고 GB 월티크닉이 있고 그리고 세 가지 소견이 초파 소견인데 그 외에도 담낭벽이 이렇게 이제 여러 층으로 나눠 보입니다. 나눠져 보이고 두꺼워져 있고 소노그래픽 머피 사인이 되게 중요하죠. 초파 플로브로 눌렀을 때 압통을 느껴야 되고 스톤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슬러지 같은 게 만들 수 있고 주위에 액체 조류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블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담낭벽에 이제 혈류 증가 신호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케이스는 증상이 없었고 이제 DM 환자였는데 크로닉 콜레시스탈시스 증상입니다. 크로닉은 이제 통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GB가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월티큰이 있고 내부에 스톤이 있고 이러한 이제 소견이 있으면 크로닉 콜레시스탈시스로 진단할 수가 있겠는데 보통 증상이 유무에 따라서 이제 수술을 많이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이덕트는 우리가 초음파를 보면은 그 프록시말 같이 스타를 관찰하는 게 틀립니다. 우리가 프로브를 가야 되는 방법 아까 5시, 6시, 7시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보이는 구조물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이트 레프트가 만나서 커먼 바티 덕트가 되고 시스트 덕트가 합류해서 이제 커먼 바이덕트가 되는데 시스트 덕트는 초음파에서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커먼 헤파틱인지 커먼 바이덕트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다 합쳐서 커먼 덕트로 봅니다. 그리고 프록시말에서는 이제 폴탈 티게아드라고 하죠, 그죠? 폴탈 베인, 바티 아테리아와 같이 수행을 합니다. 제일 앞쪽에 있죠, 그죠? 뒤쪽으로 라이트 헤파틱 아테리, 조금 더 내려오면 커먼 헤파틱 아테리가 이렇게 있고 폴탈 베인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디스탈로 가면은 바이덕트는 라테럴로 이렇게 주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는 메디알 쪽으로 주행하기 때문에 바이덕트는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프록시말에서 잘 관찰이 됩니다. 폴탈 베인을 찾으면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이즈도 여기서 보통 측정을 합니다. 다이아미터. 그래서
딥 인스피레이션 상태에서 포탈베인과 나란히 주행하고 있는 이제 토먼 덕트 위에서 이제 후방 굴곡이 제누나 아니면 보통 라이트 파티 카테리가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정도 레벨에서 측정한다고 기억하시면 되겠고 월은 제외하고 내각만 측정을 해요. 이 경우는 프록시말이 이제 안드로 올릭 스캔에서 프록시말이 확장이 되어 있고 디스탈 쪽에 스톤이 보입니다. 물론 CT상에서도 확장된 단관 내에 스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이 이제 전파에서 스톤이 보이고 단관 내에 스톤이 보이고 후방은 운영이 쇄도잉이 보이고 그리고 간의 단관이 확장되어 있으면 쉽게 진단할 수 있겠지만 이 세 가지 다 보이는 경우는 아주 10%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쇄도잉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확장이 충분하지 않아서 이제 바일이 적어서 잘 안 보일 수 있고 또한 이제 스톤이 좀 스무스한 머리가 안 든 스톤이기 때문에 쇄도잉이 잘 안 보일 수 있고 또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쇄도잉이 높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크고 하면은 이제 쇄도잉이 저명하게 보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간혹 보게 되는데 암도와 연결되는 확장된 단관이 보입니다. 이게 미들 그리고 디스탈까지 이렇게 인트라파크 팡크라이트 포션까지 확장되는 걸 보일 수 있는데 MRCP를 해보면 이렇게 포먼트 전체가 히스트 딜라테이션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폴레토판 시스트가 되겠죠. 간혹은 이제 성인이 된 후에 눈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난간암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도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관이 확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게 단관인지 집인지 잘 구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도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고 스톤이나 슬러지 그리고 메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 형태로 구분하고 이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이제 간이 이렇게 많이 거칠어 보이고 코멘테일레코가 보이고 하이퍼이커가 스팟이 여러 개 보이고 또 블러를 해보면은 이렇게 심플 아키텍처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렬이 하마입니다. 간혹은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낭종들이 좀 크기가 크면은 이렇게 키스트 같이 보입니다. 크기가 작으면은 오에코의 점으로 보입니다. 점으로 보이고 코멘테일레코 그리고 볼상에서 테이프를 간실질이 좀 거칠어 보이기 때문에 간 리보시로시스와 혼돈이 되게 합니다. 또는 피아시스가 간혹 의심되는 경우가 있는데 피아시스는 주변부 페리페랄 쪽에만 이제 만내 단관이 조금 확장되어 보이고 에코도 뚜렷하고 그리고 간혹은 슬러지를 도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제 CS를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경험이 많으시고 잘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10월 달부터 보험 시험하고 급여화가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기록을 남기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기준이 그때 되면 나올 것 같은데 이때까지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야기하면은 GB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잠축상과 단축상을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관찰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고 다이렉트는 간을 보면서 레프트 쪽, 페리페럴 IGD 그리고 센트럴 그리고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라이트 쪽에 페리페럴 IGD를 확인하고 한테럴 올릭이나 롱지튜드널 스캔을 이용해서 프록시말 코너덕트 그리고 디스탈까지 대시하는 사진을 남기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